형제가 남이 되는 순간을 목격한 적이 있는가? 어린 시절 한 이불을 덮고 잠들던 그들이 어느새 서로 다른 하늘 아래에서 낯선 사람처럼 지내고 있는 것을. 나,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을 통해 이 진실을 깨달았다. 형제는 같은 뿌리에서 자라나되 결국 각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형제 간에도 시간이 흐르며 각자의 자리를 찾아간다. 이를 막으려 하는 것은 돌로 강이 흐름을 막으려는 것과 같다. 나는 살아생전 형들과 함께 자랐으나 우리는 시간이 흐르며 서로 다른 운명에 휘말렸다. 나의 형 정약전은 유배지 흑산도에서 바다의 물고기를 연구하며 자산어벌을 남겼다. 또 다른 형 정약종은 천주교 신앙을 지키다 참수당했다. 그리고 나는 홀로 18년의 유배를 견디며 목민심서를 완성했다.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지만 우리의 삶은 마치 서로 다른 별처럼 멀어져 갔다. 어린 시절 마제마을에서 함께 뛰놀던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는 각각 전라남도 흑산도, 서울 서소문, 전라남도 강진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 형제가 남이 되는 이유를 이해하려 애쓰지 마라. 그보다는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 나무는 가지를 뻗으며 자라고 강물은 흘러가며 갈라진다. 형제 또한 마찬가지다. 어린 시절 한방에서 잠들었던 이들이 어느새 서로 다른 하늘 아래에서 살아간다. 봄에 함께 피어난 꽃들이 가을이 되면 각자 다른 곳에 씨앗을 떨어뜨리듯 형제자매도 그렇게 흩어져 간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가 인생의 큰 의미였다. 형제도 마찬가지다. 어릴 때는 서로가 전부였다. 함께 놀고 함께 배우고 함께 꿈꾸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각자의 일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이것은 잘못이 아니다. 성장의 과정이요 인생의 이치다. 마치 한 그루 나무에서 자란 가지들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것처럼 형제자매도 성장하면서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형제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얽매어서는 안 된다.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운명이 있다. 나의 형 정약종처럼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이도 있고 정약전처럼 학문에 파묻혀 사는 이도 있다. 그리고 나처럼 홀로 유배지에서 나라와 백성을 위한 개혁을 구상하는 이도 있다.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지만 추구하는 가치가 달랐고 선택한 길이 달랐다. 정약종은 내세의 구원을 중시했고 나는 현세의 개혁을 중시했다. 둘 다 옳은 길이었지만 서로 다른 길이었다. 이런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성숙함이다. 형제라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각자의 신념이 있고 각자의 철학이 있다. 서로 다른 것을 틀렸다고 여기지 말고 그저 다르다고 받아들여라. 나는 형 정약종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존중했다. 경제적 여건도 형제를 멀어지게 한다. 한 사람은 성공하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할 때 미묘한 감정들이 생긴다. 성공한 쪽은 우월감을, 그렇지 못한 쪽은 열등감을 느낀다. 나는 관직에 있을 때와 유배에 있을 때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 형제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어린 시절에는 경제적 차이가 없었지만 성인이 되면서 벌어지는 격차가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부자가 된 형제와 가난한 형제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다.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또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형제 간의 정보다 가족의 생계가 우선일 수밖에 없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형제가 모이는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모일 이유가 사라진다. 서로의 집을 오가며 만나는 것이 어색해진다. 각자의 가정이 우선이 되고 형제는 2차적인 관계가 된다. 천하의 일이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다.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다.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 양쪽 모두 원해야 하고 양쪽 모두 노력해야 한다. 매달린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다. 줄다리기에서 한쪽만 잡아당기면 게임이 성립하지 않듯 인간관계도 상호적이어야 한다. 일방적인 관심이나 일방적인 무관심 모두 관계를 해친다. 강요하지 마라. 형제라는 이름으로 억지 모임을 만들지 마라. 정기적으로 만나자고 약속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오래 가지 못한다.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의무감으로 하는 만남은 진정한 만남이 아니다.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진다. 형제에게도 마찬가지다. 형제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기대하지 마라. 도움을 바라지도 말고 관심을 요구하지도 마라. 형제니까 당연히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 형제니까 당연히 챙겨줄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라. 그런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지고 실망은 원망으로 변한다.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워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단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간섭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배려요. 연락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예의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형제가 멀어지는 것을 가족의 해체라고 여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분화 과정이다. 나무가 자라면서 가지가 갈라지듯 가족도 성장하면서 각자의 길을 찾아간다. 나의 집안을 보라.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자산어벌을 쓰며 자신만의 길을 걸었고 정약종은 천주교 신앙을 위해 순교했으며 나는 강진에서 백성을 위한 개혁안을 연구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만약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있었다면 서로의 신념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겼을 것이다. 정약정의 종교적 열정과 나의 현실주의적 개혁 의지가 충돌했을 것이고 정약전의 학문적 관심과 다른 형제들의 정치적 관심이 어긋났을 것이다. 죄책감을 느끼지 마라. 형제와 멀어졌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효도를 못한다고 자책하지 마라.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부모님도 자녀들이 각자의 행복을 찾기를 바라실 것이다. 다른 집 형제들이 화목하다고 해서 우리 집을 부러워하지 마라. 겉으로만 그럴 수도 있고 진짜 화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살면 된다. 각 가정마다 고유한 문화와 방식이 있다. 가슴에 품은 뜻을 꺾지 말라. 형제 관계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마라. 형제의 반대에 굴복하지 마라.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운명이 있다. 서로 방해하지 말고 서로 지지하지도 마라. 그냥 각자 알아서 살면 된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소중해진다. 형제와 만나서 과거 이야기만 반복하는 것보다 자신의 발전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 낫다.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이 더 의미 있다. 어릴 때 같이 놀았던 이야기, 부모님과의 추억, 학창시절의 에피소드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은 처음 몇 번은 재미있지만 계속 반복되면 지루해진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 나는 18년의 유배 생활을 혼자 견뎌냈다. 그 시간 동안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라는 불멸의 작품들을 완성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생산적일 수 있다. 고독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인생을 성찰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을 가져라.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라. 형제끼리 왜 안 만나냐는 질문에 답할 의무가 없다. 가족이 우선이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에 귀 기울일 필요도 없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진다.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살 필요가 없다. 형제와의 관계가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방해가 되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보라. 도움이 된다면 유지하고 방해가 된다면 거리를 두어라. 이것이 현실적인 태도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현실적으로 판단하라. 형제라는 이유로 무리한 도움을 요청받거나 형제라는 이유로 과도한 희생을 강요받을 필요는 없다. 도움은 여유가 있을 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모든 인간 관계는 한시적이다. 부부도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이고 부모 자식도 각자의 삶이 있다. 하물며 형제는 어떠하겠는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모든 관계는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형제도 각자의 바다로 흘러간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아름답게 보내주어라. 떠나는 사람을 잡는 것보다 떠나는 사람을 축복해주는 것이 더 아름답다. 형제가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응원해 주어라. 멀리서라도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어라. 때로는 침묵이 더 진실한 소통이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만나지 않아도 서로를 생각하는 관계가 있다. 현대 사회에서 형제 관계는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 과거에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야 했지만 지금은 선택할 수 있다. 함께 있고 싶으면 함께 있고 떨어져 있고 싶으면 떨어져 있을 수 있다. 소셜미디어 시대의 형제 관계는 또 다르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서로의 근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도 있다. 굳이 직접 만나지 않아도 안부를 알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소통 방식이다. 형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이다.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고 서로의 삶의 방식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 형제가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면 그것을 존중하고 다른 형제가 혼자만의 시간을 중시한다면 그것도 존중해야 한다. 혈연이라는 것도 결국 생물학적 우연이다.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우연이지 필연이 아니다. 그 우연을 특별한 인연으로 여기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평생의 의무나 책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형제 자매가 나이 들수록 남이 되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계절이 바뀌듯 관계도 바뀐다. 봄에는 함께 꽃을 피웠지만 가을에는 각자의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아름다운 변화다. 형제 자매가 나이 들수록 남이 되는 이유를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라. 이해할 필요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그보다는 각자의 길을 존중하고 각자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멀리서라도 그들의 안녕을 빌어주고 가끔 그들을 생각해 주는 것만으로도 형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자유로워져라. 의무감에서 벗어나라. 죄책감을 버려라.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형제애다. 떨어져 있으면서도 서로를 축복하는 것이 성숙한 사랑이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이것이 내가 18년의 유배 생활을 통해 깨달은 형제 관계의 진실이며 후세에 전하고자 하는 지혜다. 형제라는 이름에 얽매이지 말고 각자의 길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어라. 그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형제의 모습이다.